여러분은 루마니아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드라큘라는 모두 들어보셨겠죠? 아일랜드 작가 브람 스토커가 쓴 소설 드라큘라의 모델이 루마니아 왈라키아 왕국의 왕 블라드 째페시라는 사실. 발칸반도에 위치한 루마니아는 러시아와 가깝지만 이웃 나라들과는 다르게 로마의 영향을 받아 라틴어가 원인 루마니아어를 쓴다고 합니다. 루마니아는 2007년 유럽연합에 가입하여 많은 경제적 도약을 이루는 중이며 다른 선진 유럽 나라들보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루마니아는 이미 2015년에 최종 신재생 에너지 소비율이 2020년 목표치인 24%를 넘은 24.8%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수소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활발할 수 있을까요? 루마니아는 네덜란드에 이어 유럽연합 내에서 두 번째로 천연가스 생산이 많은 나라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루마니아의 신재생 에너지 총량은 풍력 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를 선두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칸반도의 특성상 강렬한 햇빛과 흑해연한 덕분에 해상풍력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이죠. 루마니아의 환경기금 관리국은 루마니아의 전기 소비와 성전이 태양광 에너지로 이전보다 편리하게 되기 위해 제1차 태양광 그린하우스 사업에 총 1만 3천 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었고 2억 5천만 2백만 루마니아 레오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유럽연합의 2020 온실가스 55% 감축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루마니아는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 설비 확대에 1억 2천만 유로를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금액입니다. 루마니아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서 눈에 띄는 이유는 앞서 말한 2007년 유럽연합 가입과 관계가 깊습니다. 루마니아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 에너지 분야에서 세 가지 변화가 요구되었는데요. 바로 낡은 플랜트 제거, 초국경적 에너지 발전, 그리고 에너지 정책 개혁입니다. 유럽연합은 2019년 12월 유로피안 그린딜을 공식 제정하기 전부터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위에 언급한 태양광, 풍력, 수소 발전 이외에 루마니아에서 앞으로의 발전이 가장 기대되는 신재생 에너지원은 바로 바이오매스입니다. 국토의 4분의 1 이상이 광활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농업이 주요 산업이기 때문이죠. 특히 루마니아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추출은 옥수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 폐기물 60%, 인목 폐기물 20%로 이루어집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어 주목받는 신재생 에너지 자원이지만 국가별 지형적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루마니아는 국토의 특성을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바이오매스 관련 신설법을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모차르트, 체르니, 슈베르트 등 수많은 천재 작곡가들의 고향이자 석유 수출국 기구와 국제원자력 기구 등 전통 에너지 국제 기구들의 본부가 위치한 나라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100% 생산하기로 공언했습니다. 이미 유럽연합 내에 신재생 에너지 전기 소비가 1위인 국가지만 오스트리아 연방의회는 신재생 확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풍력의 성장이 두드러지는데 1년에 한 터빈당 500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터빈을 100개 이상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며 오스트리아 정부는 매년 10억 유로를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에 투자하고 이와는 별도로 사기업들 역시 300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지만 천연가스와 석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석유와 가스를 통한 전기 생산량은 굉장히 미미하며 국제 원자력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을 통한 전기 생산은 0%입니다. 2000년부터 수력을 통한 전기 생산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가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가 늘어나면서 수력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없는데 어떻게 수력 발전이 대규모로 가능할까요? 바로 풍부한 강수량과 많은 강이 있는 덕분입니다. 이미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는 깨끗한 공기를 위해 수력을 백색 석탄이라 부르며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수력 발전뿐만 아니라 태양광 에너지 생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흐린 날씨가 잦은 오스트리아지만 작년에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가 2019년에 비해 8% 증가한 2035메가와트에 달했습니다. 비록 태양광이 전체 전기 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3.6%이지만 오스트리아 당국은 태양광 혁명의 첫 징조라며 앞으로 끝없는 발전 계획을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1972년에 건설이 시작된 수도 빈 근처에 위치한 즈벤텐도르프 원자력 발전소는 완공되었지만 단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었으며 결국 오스트리아 시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오스트리아 정부는 1978년 국민투표를 거쳐서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국회는 1999년 만장일치로 핵 없는 하나의 오스트리아라는 법안으로 탈핵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이러한 움직임은 옆나라 독일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